일본의 도움 없이 우리 안보를 지킬 자신이 없습니까? 한미일 간의 이러한 안보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상태에 있고 또 북한의 도발은 나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사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유엔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요 기지가 일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은 결국 그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 공유 차원에서의 협력은 안보 면에 있어서의 강한 협력을 가능케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 동맹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하지 못합니까? 저는 그렇게 세계에서 자만한 국가들의 안보는 잘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 영해와 영토 주권을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뭐 여러 나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북한은 우리의 영토 또 우리 국민들의 자유 이런 거를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 그 세계 2위의 경제 대국도 남중국해 같은 데서 우리의 교역을 담보하는 그런 그 항해의 자유 같은 것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평화. 먼 데서 찾지 마시고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당장 우리 안보의 위협 아닙니까? 동해는 뭐 누가 뭐래도 우리 건데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안보적 위협을 가하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과 셔틀 외교 정상회담 여러 번 했는데 시종 요구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독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독도든 일본해든. 독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정부가 분명히 독도는 우리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조치를 정기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상회담에서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해야 되나요? 당연한 것이죠. 영해와 영토 주권을 지키는 일은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까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그랬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는 이미 우리 반도체 소부장 산업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로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수출만 도와주는 꼴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기업들의 의견을 의원님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대일본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0.2%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30년 장기 침체 탈출 기회를 맞이했고 25년 만에 한일 성장률이 역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해에 따라서 또 그때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어느 나라가 조금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의 대일본 수출은 왜 감소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게 일본과 관계 개선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실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금리가 지금 7배가 올랐습니다. 7배 오른 상황에서 각 나라의 수입 수요는 과거보다는 활발할 수가 없는 아니 전 세계가 올랐는데 왜 우리 경제만 그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그 대신에 또 내년에는 어느 나라보다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세계 경제 탓 그만하고요. 원인을 내부에서 찾아보세요. 제대로. 탓이 아니고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가 왜 올해 1.4% 성장을 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다고 해서 우리가 금융을 풀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또한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는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국가의 안보, 자각 능력, 이것이 현저하게 강화된 것이죠. 특히 북한의 이런 시도 때도 없는 이런 일종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 3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능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확장 억제를 강화시켰다라고 자랑을 하던데 어떤 확장을 억제한 겁니까? 지금 북한은 대놓고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북한의 도발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었죠. 그러니까 더 아니면 대비를 우리 수출 철저하게 확장을 해야죠. 억제한 겁니까? 아니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이거는 비극이죠.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횟수가 몇 회입니까? 아까 국방장관께서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약 16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회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26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한의 비핵화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력을 아니, 진전된 확보해야 게 되는 있냐고요. 겁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안전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졌습니까? 저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안전해졌다고요? 모든 평화를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그거는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풍계리 평화가 핵실험장이라도 유지돼야죠. 폭파됐고 동창리 ICBM 발사대라도 해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9월 달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에는 전술핵 공격 가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더 안전해졌습니까?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법을 정하는 것은 본인들의 주어진 절차에 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억지력, 국방력 이것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사일 도발은 훨씬 더 많아졌고 북한은 핵 가상훈련까지 진행을 한다 그러고 핵무력을 법제화시켰고 이렇게 지금 계속 지금 이 진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을 해가지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우리 남한을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립니다. 아니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저 공격을 하는 거하고는 대단히 전혀 다른 착각하고 얘기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 정말 공부 강화가 좀 하세요, 여러분. 네. 북중로 공조를 강화시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통해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북중로 연합 군사훈련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고 보셨죠? 지난 3월 북한 ICBM 발사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 시 유엔 안보리 통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안보리 제재는 한편에서 우리가 추구를 해가면서도 최근에 국제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유엔 안보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우리 5,200만의 안보는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달리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를 진짜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까? 협력을 한미일 해야죠. 공조 강화가 북중로 공조를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억지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주세요, 의원님.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지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꿈이 실현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꿈이 뭐라고 보십니까?
보편적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협력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의원님 잘못 판단하셨어요. 여기에서 미국의 꿈이라는 것은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기업을 흡수해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 것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의 IRA법 반도체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300조 원의 외국 투자를 유치했는데 한국 기업이 133조 투자로 가장 많습니다. 유럽연합 전체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에 대한 투자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일본에 엄청난 무기 판매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신들의 인태 전략 구상을 실현해서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했고 군사 대국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 미국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런 덤까지 얻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건 무엇입니까? 의원님, 모든 나라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억지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누가 보호해 주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그런 협력이 없는 나라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정말 잘하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동맹이 없는 나라일수록 위험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계 6위의 국방력과 한미 동맹만으로 도저히 우리나라 지킬 자신 없습니까?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패배주의입니까? 바로 총리님의 이런 답변 태도가야말로 사대주의입니다.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는데 왜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까? 최대 무역국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을 자극해서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해서 대중 수출이 급감하고 사상 최대 대중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총리, 작년 미중 교역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5천억 불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작년에 한 7천억 불 정도 되겠죠. 한중 무역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데 미중 교역 규모는 약 870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좀 억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는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세계가 큰 동요를 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 중요한 회의를 했던 그 회의를 하면서 이 세 정상이 단 한 번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만이 이 세 나라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의 그런 주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공동성명 안 읽어보셨어요? 공동성명이요? 여기에 대만에 문제 없습니까? 아니, 기자들 질문에 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 한중일의 협력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이 제대로 된 국제 질서를 지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고 섬을 갖다가 군사기지화하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째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까? 적기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한미일 공조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아니, 안보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난해 GDP가 8%나 하락했고 7월 제조업 수출이 14.5% 급감했습니다. 35년 11개월 만에 최대로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8.9% 감소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율은 11.6% 급등해서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가계소득은 3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다 답변이 있습니다만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비관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수출, 시간을 소득, 주시면 소비, 제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중에서 더 나은 경제 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거는 5년 동안에 400조가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국제금융의 금리가 거의 0%였습니다. 그런 때하고 지금 7배가 금리가 오른 상태와 우리의 빚이 1000조를 넘어가지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상황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경제 운영은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겁니다. 아직도 그런 식의 외부 환경 탓이나 계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국내의 환경과 과거 정부의 정책은 중요한 겁니다. 가계소득이 3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저 원유 그리고 가스 이런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요금이 많이 올랐죠. 해외의 수입 원자재가 오르면 일종의 교역 조건이 악화되게 됩니다. 예, 또 외부 그러면 환경 탓만 하고 있습니다. GNI는 줄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너무나 비관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과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개혁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잘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원인은 정확히 소득주도 알고 성장을 있습니다. 폐기해서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게 핵심 아닙니까? 의원님 분명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죠? 분명히 또 말씀드릴게요. 외부 탓만 하겠죠? 문재인 정부처럼 계속 하면 환경 탓만 하실 거죠?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됩니다. 빚 500조쯤 더 얻고 금리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 낮추고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그리고 국제 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그리고 재정이 건전한 국가, 그런 나라를 이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냉전 이념 편가르기 외교에 매몰돼서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돌격대 겸 총알바지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보는 불안해지고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동대장 역할만 하다가 한국만 독박 쓰고 있다는 지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